두 자릿수 배당 수익률. 아, 이거 정말 눈길이 확 가죠. 네, 그렇죠. 마치 뭐랄까, 이것만 사면 고수익 보장, 뭐 이런 속삭임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유혹적이죠. 근데 오늘은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 어쩌면 함정일 수도 있는 부분,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중요하죠. 높은 수익률이라는 그 달콤함에 따져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 이게 배당주 투자에서 꽤 흔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밝은 불빛 아래서는 다른 게 잘 안 보이듯이요. 네네. 그래서 오늘 한 $1,000 정도 예산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고배당주들, 이건 살펴볼 건데요. 네, 목표는 단순히 수익률 높은 주식 리스트,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보다는 왜 어떤 주식은 수익률이 높아도 좀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떤 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낮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더 매력적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좀 파헤쳐 보려고요. 네, 본질을 봐야죠. 안정성이나 뭐 숨겨진 기회 같은 거요. 맞습니다. 사업의 본질, 안정성, 그리고 기회까지 함께 탐색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를 비교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14%라는 아주 인상적인 수익률을 보여주는 AGNC 인베스트먼트 이게 있거든요. 14%요? 와. 네. 근데 이 높은 수익률에는 상당한 변동성이라는 동전의 뒷면이 있는 거죠. 아, 변동성?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AGNC랑 비교해서 다른 매력을 가진 대안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오, 흥미로운데요? 첫째는 이제 흔들림 없는 안정성. 둘째는 특정 시장에서의 어떤 독보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현재 가치 평가. 셋째는 탄탄한 기반 위에서 진행되는 턴어라운드 기회. 안정성, 성장성, 턴어라운드, 키워드가 딱 잡히네요. 네, 페더럴 리얼티 FRT, 렉스포드 인더스트리얼 RXR, 그리고 뱅크 오브 노바스코시아 BNS. 이 세 가지가 주인공입니다. 아, FRT, RXR, BNS. 이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나 위험 감수 성향에 두 잘 맞는 그런 현명한 선택지가 뭘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가 더 좋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뭐가 더 맞냐, 이걸 찾아보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배당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은 분명히 강력한 유인책이죠. 네, 그렇죠. 눈에 확 띄니까요. 근데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마치 그 맛있는 음식의 화려한 플레이팅에만 감탄하다가 정작 재료 신선도나 조리 과정은 놓치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아,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간과하기 쉽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이 숫자 너머의 본질을 보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높은 수익률이 왜 때로는 좀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는지 이걸 이해해야 하는데요. 네. 어떤 회사가 시장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준다. 그러면 일단 왜?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유가 있겠죠. 때로는 사업 모델 자체가 좀 불안정하거나 특정 위험에 너무 노출돼서 주가가 확 빠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률만 높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주가가 떨어져서 수익률이 올라간 거군요.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죠. 특히 이제 은퇴 자금처럼 매달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이게 필요한 분들에게는요. 그 숫자가 14%든 15%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정성이 중요하죠. 다음 분기 내년에도 그 약속된 배당금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느냐, 즉 배당의 신뢰도,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신뢰도. AGNC 인베스트먼트 경우가 딱 대표적이죠. 14% 수익률, 물론 매력적입니다. 근데 그 기반이 되는 모기지 리츠 사업 모델 자체가 금리 변화나 시장 상황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해요. 아, 모기지 리츠 모델이요? 네. 그리고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경향도 있어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배당금이 꽤 들쭉날쭉했던 기록이 그걸 보여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기지 리츠라는 사업 모델 자체가 원래 좀 변동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AGNC라는 특정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네, 맞습니다. 그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첫 번째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Federal Realty, FRT. 이건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리츠는 같은데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네, FRT도 리츠는 맞는데요. 사업 모델이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AGNC가 금융상품, 그러니까 모기지 담보증권에 투자하는 금융 리츠에 가깝다면요. FRT는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제 부동산, 주로 고급 쇼핑센터나 주거랑 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용도 단지, 이런 걸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는 실물자산 리츠예요. 아, 실문자산.
훨씬 직관적이네요. 네, 훨씬 직관적이죠. 마치 좋은 위치에 삼가 건물 사서 우량 임차인한테 월세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쉽네요. 물론 뭐 부동산 경기나 공실률 같은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서는 상대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모델이죠. 네.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니까 확실히 좀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근데 FRT의 진짜 매력은 다른 데 있다고요? 배당 킹이라는 엄청난 타이틀. 아,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네네. FRT는 무려 56년 연속으로 매년 배당금을 인상해온 기업입니다. 56년이요? 와. 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주주들한테 더 많은 배당금을 줬다는 뜻이죠. 와, 대단하다. 이런 기업들을 배당 킹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전체 상장 기업 중에서도 정말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아주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배당 킹. 그리고 놀랍게도 리츠 중에서는 FRT가 유일한 배당 킹이에요. 리치 중에서는 유일하다고요? 와, 56년 연속 배당 인상이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 반세기 넘게 꾸준함을 유지했다는 건 와, 그 사업 펀더멘털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온라인 쇼핑 확산 같은 그런 위험 요인도 분명 있었을 텐데요. 당연히 FRT도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죠. 특히 팬데믹 기간이나 전자상 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상업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컸잖아요. 네, 많았죠. 근데 게터리티는 단순히 쇼핑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쇼핑하고 즐기는 공간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복합 용도 개발의 강점이 있어요. 복합용도. 그리고 임차인 구성도 보면 식료품점이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 테넌트 비중이 높아서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배당 킹이라는 타이틀은 그냥 과거의 영광이 아니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배당을 유지하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업 모델과 경영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신뢰의 상징 같은 느낌이네요. 네, 현재 FRT의 배당 수익률은 약 4.5% 수준입니다. 4.5%요? AGNC의 14%에 비하면 낮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지난 10년간 AGNC 배당금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FRT의 4.5%는 훨씬 더 높은 신뢰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확실히 매력적이겠네요. 그렇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투자자에게는 이 신뢰도 프리미엄이 숫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거죠. 네. 참고로 한 $1,000 투자하면 FRT 주식은 어느 정도 살 수 있나요? 약 10주 정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10주 정도? 알겠습니다. 안정성의 대명사 FRT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럼 두 번째 주식, 렉스포드 인더스트리얼, RGXR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회사도 리츠인데 FRT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집중 성장이랑 역사적 기회라는 키워드가 좀 흥미롭습니다. 네. 렉살은 아주 독특한 전략을 쓰는 리츠인데요. 독특하다고요? 소칼 지역의 산업용 부동산, 예를 들면 물류창고나 경공업 시설, 여기에만 100% 집중 투자를 합니다. 오직 남부 캘리포니아예요. 왜 하필 거기죠?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 시장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지리적 제약 때문에 신규 공급이 매우 어려워요. 아, 공급이 제한적이군요. 네. 게다가 LA랑 롱비치 항만은 아시아랑 미국을 잇는 핵심 관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즉, 수요는 높은데 공급은 제한적인 임대인에게 아주 유리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정 지역, 그것도 공급이 딱 막힌 곳에 집중한다니 영리한 전략처럼 들리네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해서 배당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게 기회일 수 있겠지만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레키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건 맞아요. 네. 투자자들이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관세 문제나 아니면 전반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 이런 걸 좀 우려하면서 산업부동산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의 영향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레키아의 사업 펀더멘털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가장 최근인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요. 신규 계약이나 기존 계약 행신할 때 임대료를 순기준으로 무려 26%나 올렸습니다. 26%요? 와, 대단한데요? 네. 이건 소칼 지력의 강력한 임대료 상승 압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네, 엑시알은 지난 10년 이상
매년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왔고요. 현재 배당 수익률은 약 3.9% 수준입니다. 3.9%. AGNC나 FRT보다는 낫네요. 네, 그렇죠. AGNC의 14%나 FRT의 4.5%보다 낮지만 렉시아의 과거 기록이랑 비교하면 이 3.9%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진입점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아, 렉시알 기준으로 보면 지금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이런 거군요. 26% 임대료 인상이라니 어우, 시장 우려와는 다르게 실제 사업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칼 지역에만 너무 집중하는 건 좀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정 지역 경제에 너무 의존하는 셈이니까요. 물론입니다. 집중 투자는 항상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소칼 지역 경제가 예상치 못하게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렉시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렉시알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집중 리스크입니다. 집중 리스크?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렉시알 경영진은 그 어떤 회사보다 소칼 산업 부동산 시장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 지역 내에서의 인수합병이나 개발 기회를 포착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어요. 전문성이 있군요. 네. 에이전시의 경우를 다시 보면 모기지 포트포리오 가치가 금리나 시장 상황에 따라 분기마다 크게 변동하면서 최근 4분기 중 3분기 동안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아, 그랬었죠. 이런 시장 전반의 매크로 변수에 크게 좌우되는 모델과 비교하면 렉시알은 특정 지역의 강력한 펀더멘탈에 기반한 예측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따라서 현재의 역사적으로 높은 수익률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에게는 일종의 일시적인 할인 기회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RXR은 $1,000로 몇 주 정도 살 수 있을까요? 약 22주 정도 구매 가능합니다. 22주, 알겠습니다. 성장 잠재력과 현재 가치 평가 매력까지 RXR이었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식입니다. 앞선 두 리츠와는 성격이 좀 다른 은행주 뱅크 오브 노바스코시아, BNS군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 은행인데 현재 배당 수익률이 4.9% 정도로 꽤 높아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주목해야 할까요? BNS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기반입니다. BNS는 캐나다 5대 은행 중 하나로 아시다시피 캐나다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보수적인 규제랑 과점적인 시장 구조 덕분에 세계적으로도 안정성이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캐나다 은행 하면 안정성이죠. BNS는 무려 1833년부터 그러니까 거의 200년 가까이 배당금을 지급해온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33년이요? 와, FERT 56년도 대단했는데 이건 진짜 상상 이상인데요? 그렇죠. 정말 오래됐죠. 이것만으로도 배당의 신뢰성에 큰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네. 캐나다 은행들의 안정성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매력으로 턴어라운드 기회를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게 두 번째 축인데요. BNS가 과거 몇 년간 중남미 지역 사업 확장에 좀 집중을 했었어요. 아, 중남미요? 네, 근데 이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다른 캐나다 경쟁은행들에 비해서 주가나 실적 면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CEO가 오면서 대대적인 사업 재조정에 나섰어요. 오, 변화가 있군요. 네. 성장성이 좀 낮거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남미 일부 지역 사업 비중은 줄이고 대신에 성장 잠재력이 큰 미국 시장이나 캐나다 내 핵심 사업에 더욱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발표했죠. 아, 선택과 집중이네요. 맞습니다. 아직은 이 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아주 초기 단계지만 만약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BNS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의 핵심입니다. 안정적인 캐나다 핵심 사업이라는 방어막을 딱 갖춘 상태에서 부진했던 해외 사업 정리하고 성장성 높은 곳에 집중하는 공격을 시도한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히 그런 그림입니다. 하지만 턴어라운드라는 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할 위험도 좀 고려해야 할 텐데요. 정확합니다. 턴어라운드 스토리에는 항상 실행 리스크가 따르죠. 실행 리스크. 새로운 전략이 예상대로 효과를 발휘 못하거나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BNS 투자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또 AGNC랑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에이전시요?
AGNC가 만약에 현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회복한다 하더라도 모기지 리치라는 사업 모델의 그 본질적인 변동성, 이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모델 자체의 특성이니까. 즉, 회복한 후에도 다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배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BNS는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면 캐나다 핵심 사업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더 견고한 배당 지급 능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성 위에 성장을 더하는 거군요. 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4.9%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배당의 기반이 되는 캐나다 사업은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 이게 매력적인 위험 감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AGNC의 어떤 시장 위험보다는 BNS의 시생 위험이 더 관리 가능하고 어쩌면 더 매력적인 베팅일 수 있다는 거죠. BNS는 $1,000로 몇 주 정도 살 수 있나요? 약 15주 정도 가능합니다. 15주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대안, FRT, REXR, BNS를 살펴봤습니다. 각각 안정성, 성장성, 턴어라운드라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다시 AGNC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서요. 이렇게 비교하고 나니까 AGNC가 굉장히 안 좋은 회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AGNC 인베스트먼트 자체는요, 모기지 리치 업계 내에서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로 평가받아요. 아, 그래요? 네, 경영진의 능력이나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모기지 리치라는 그 사업 모델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델의 특성. 앞서 설명드렸듯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을 원하는 투자자의 목표와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 수익의 원천과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실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에이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다른 모기지 리치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투자하려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이거 이전에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이 나의 투자 목표와 맞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이유죠. 네, 산업의 특성 중요하네요.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 시간이네요. 네. 오늘 우리는 높은 배당 수익률이라는 그 매력적인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파헤쳐봤습니다. 네. 핵심은 이거 같아요. 단순히 수익률 숫자만 보지 말자. 그렇죠. 그 숫자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사업의 품질과 안정성, 그리고 배당이 얼마나 꾸준히 지급되어 왔는지 그 신뢰도, 네, 맞습니다. 신뢰도. 더 나아가서 각 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들, 예를 들어 FRT처럼 반세기 넘는 배당 성장 기록을 가졌는지, REXR처럼 특정 시장의 구조적 이점과 현재의 저평가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BNS처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턴어라운드를 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FRT는 오랜 기간 검증된 안정성을 찾는 분들에게, REXR은 특정 틈새 시장의 성장성과 현재의 가치 평가에 주목하는 분들에게, 또 BNS는 탄탄한 기반 위에서 턴어라운드 기회를 기다리면서 높은 배당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각각 다른 매력을 제공할 수 있겠죠. 네. 물론 AGNC와 같은 초고배당 주도, 그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고 단기적인 고수익을 추구하는 특정 투자자에게는 적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정말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고요. 맞는 옷을 입는다. 좋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높은 수익률이라는 요소를 잠시 좀 접어두고요. 여러분이 소득 창출을 위한 주식 투자를 고려할 때 여러분의 재정적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오호.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수입의 안정성인가요? 아니면 현재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미래에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혹은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저평가된 자산이 제 가치를 찾아갈 것이라는 믿음인가요? 안정성, 기대감, 믿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여러분만의 투자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